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출판된 카디오 풀모나리 관련된 바이패스와 관련된 책입니다. 이게 퍼스트, 세컨,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저는 뭐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이 좀 쉽게 책 읽기 어렵게 쓰여 있지 않아서 좀 읽기도 편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제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와 관련돼서 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부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동안에 이 퍼피셔니스트는 상당히 이제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 집중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아마 어떤 수술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 되게 익스트림한 인베이시브한 과정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 퍼피셔니스트가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의식이라던가 상당히 좀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토의도 이제 가능해야 될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어떤 이론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책들이 좀 쉽게 쓰여져 있고 읽다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동안에 이제 퍼피셔니스트의 이제 기본 책임 영역은 이제 CP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마취 모니터를 유심히 또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인덕션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어떤 다른 이제 피지올로지컬한 모니터링 이제 디바이스에서 어떤 생리적인 어떤 변수뿐만이 아니라 이 하트록 머신에서의 어떤 그런 파라메터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퍼피셔니스트가 이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셋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환자의 이제 파악, 어떤 질병인지,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이제 펌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건지, 얼마 정도의 혈압을 유지해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을 이 퍼피셔니스트는 이해를 해야 되고 수술 시작 전부터 수술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모니터링을 얼만큼 여러 모니터링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런 파라메타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이제 동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쭉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갈 텐데 수술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느 한 스팟에만 집중을 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전반적인 거에 다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발생되는 어떤 이벤트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뭐 1년, 2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24년 차 이제 퍼피셔니스트인데 아직도 이런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트록 머신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블러드 플로우와 그 다음에 서킷의 어떤 파라메타 예를 들어서 이 아트리알과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뭐 주입 속도라던가 그 다음에 압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중요할 겁니다. 환자의 체온 자체를 체온을 많이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체온을 정상이 36.5도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체온을 뭐 32도, 뭐 34도, 노멀섬이야,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하이퍼섬이야,
그다음에 딥 하이퍼서미아, 이제 뭐 프로파운드 하이퍼서미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체온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수술에 따라서 이제 이 체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 수술에서는 뭐 34도, 뭐 33도 정도에서도 이제 수술을 뭐 노멀소미아는 아니고 이제 모더레이트 하이퍼소미아 정도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온도의 조절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크게 이제 큰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산소의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소의 공급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네이티브의 이제 렁 자체와 그 다음에 이제 아티피셜 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옥시네이터가 있습니다. 옥시네이터의 경우 이거 아티피셜과 이제 그 옥시네이터 인공 렁인 이제 옥시네이터의 이 산소의 전달의 차이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렁은 거의 축구장 크기 이 정도 된다고 하고, 이 옥시네이터의 경우는 뭐 커봐야 뭐 4.2, 4.5 정도 될 텐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한 2.5 시큐어미터 정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이제 산소를 적정하게 주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산소의 교환 능력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BSA 면적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주기가 힘들 거고, 노모소미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낮추어서 환자에게 이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온도의 조절은 이제 수술에 따라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산소의 공급에 있어서 네이티브 렁과 이 아티피셜 렁의 이제 어떤 근본적인 그 능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도 조절 과정에서 이 온도는 여러 군데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아트리얼 블러드, 비너스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 그다음에 이제 옥시네이터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가장 힛 익스체인저의 장치에서 그 옥시네이터의 이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이 아웃게싱의 어떤 원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도에 대한 어떤 변화, 그 차이, 디퍼런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젠과 그 다음에 에어 서플라이와 어떤 시간들에 대한 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CPV 타임이 얼마인지. CPV 타임이 이제 길면 길수록 이제 환자에게는 크게 이제 좋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CPV 타임과 그다음에 이 CPV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 에어티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근에 혈류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근 자체는 따로 프로텍션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온도에 대한 프로텍션과 어떤 화학적인 이 케미컬 관련된 이 측정, 이거에 대한 프로텍션을 사용을 해서 이 심근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 자체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알의 어떤 그 이스케미아라던가 이제 서큘러 어레스트와 관련된 어떤 이런 시간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을 벗어나지 않게 또 어떤 프로텍션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들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트락 머신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환자의 어떤 이런 생리학적 이 파라메타들은 마취 모니터에서 보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리알의 어떤 프레셔, 그 다음에 센트럴 비너스 블러드의 이런 압력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적정선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트레이트라던가 어떤 EKG, 그 다음에 코어 바디 템퍼처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옥시젠 세츄레이션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CO2에 이제 그 발생되는 CO2는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심장 수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취과에서 그 이제 인덕션 과정에서 측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압력, 뭐 이런 하트레이트 이런 모니터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또 중요하게 됩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파라메타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컨티뉴스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수술이 시작해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 리얼타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측정 방법이 있고, 보시면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측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간헐적 검사로 보통은 뭐 30분 간격, 20분에서 뭐 30분 간격으로 이제 측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컨티뉴스한 그 이런 측정 방법이 환자에게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뭐 클래스 1으로 이제 나눠 그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컨티뉴스한 이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환자의 어떤 그 체외순환 CPB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거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20분, 뭐 30분 간격으로 이제 그 환자의 그 CPB를 운용을 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결과를 한 20분, 30분 간격으로 보통은 이제 그 관리를 합니다. 뭐 이런 게 크게 중요한 거는 이제 블러드 가스에 대한 파라미터는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간헐적으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아니면 뭐 이런 포인트 오브 케어 현장 검사, 이 현장 검사를 통해서도 바로 혈액을 뽑아서 그 이제 CPB 그 하트렁머신 앞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아니면 실험실에 이 랩실에 블러드 가스를 보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간헐적인 것과 컨티뉴스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모니터링들이 가능하게 됩니다.